안녕하세요. 노란연못입니다. 오늘 바이킹 믹스로 만든 사워도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효종이 좀 모자라서 한 번 더 리프레시 해서 사용하려고 미리 아침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0대, 50대, 40 르방 20, 밀가루 강력분, 중력분 8대2로 섞어둔 거 50g. 그리고 저희 지금 수분율이 80%예요. 요즘 날이 좀 많이 더워서 수분율 좀 줄여 사용하고 있어서 물 40g. 수분율 100%짜리하고 80%짜리는 영상 하단에 레시피로 제가 적어드릴 겁니다. 이제 섞어서 사용하는데 발효종은 무조건 상태에 따라서 상태가 좋으면 냉장고에서 뭐 바로 써도 되고 꺼냈는데 상태가 좋으면, 그리고 피크는 이제 물론 너무 진하면 좀 안 좋겠죠. 너무 진하면 반죽도 지치고 신맛도 좀 빨리 생길 수가 있고 그 효소가 과하게 돼서 반죽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만 아니면 상태가 좋으면 바로 사용이 되고,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리프레시 하기도 하고, 기존엔 제가 대부분 2번 정도, 3번 정도 리프레시해서 쓰는 레시피였습니다. 발효종 준비되면서 오토리시 해보겠습니다. 밀가루하고 물을 혼합해서 밀가루가 충분히 수화되고 효소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저희가 천연 발효종을 사용하잖아요. 아무래도 건강빵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니까 저희가 좀 더 영양성분들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이킹믹스가 좀 선도가 잘 떨어져요. 1kg씩 소분해서 밀봉 포장한 다음에 지금 이거 이제 개봉해서 한 번 더 지퍼백에 넣어서 이런 상태로 이렇게 공기를 빼서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분을 좀 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씩 판매가 되고 있어가지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가루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그게 보이는 건 아마씨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곡물가루보단 좀 입자가 곱고 혼합 비율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곡물가루 뭐 고데밀 혼합가루도 있고 크라프트 밀가루도 있고 저희 동네 마트에서 사 먹었던 것도 있었는데 곡물가루들 첨가물이 좀 많아요. 이것도 첨가물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 그래도 그나마 좀 저한테 부담이 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트도 들어있지 않고 혼합 비율이 맛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좀 소개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한 번에 10kg씩 판매를 해요. 저는 이제 5kg 정도 다른 분하고 나눴는데 그래도 좀 소진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사워도우를 했는데 의외로 괜찮아서 지금 계속 구워 먹고 있습니다. 2번 정도 해보고 3번째 좀 레시피 정착해서 오늘 안내해 드립니다. 그 오토리즈는 혼합만 되면 돼요. 한번 손을 만져보시고 뭉친 게 없으면 그냥 그대로 두는데, 지금 저온 냉장고에서 2시간 정도 둘 건데요. 이 상태로 이렇게 좀 너무 밀봉하지는 마시고, 이게 호흡을 하면서 좀 산소가 들어가면 좋으니까 이렇게 살짝 덮어주는 형태로 30분에서 2시간 사이, 전 2시간 권해드리고 있어요. 온도가 높을, 저처럼 더운 때는 좀 저온에서 냉장고에서 넣어두시는 식으로. 지금 발효종이 발효가 다 끝났습니다. 약간 제가 피클을 좀 요즘에는 많이 진한 상태에서 쓰고 있어요. 신맛은 좀 없어서. 근데 신맛이 있다 그러면 딱 피클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위에 기포가 많죠? 좀 어느 정도 피클가 살짝 진한 상태에서 지금 사용을 하는 발효종이고요. 발효종은 아까 말한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맛에 따라서 좀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신맛이 있다 그러면 피크는 절대 안 지나는 게 좋고요. 신맛을 없애고 싶으실 경우. 그리고 지금 이제 상태가 좋다 그러면 뭘 해도 괜찮습니다. 발효종 전체적으로 좀 펴준 다음에, 반죽은 전에도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2가지 정도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빨래를 빨듯이 밀듯이 하는 거하고, 당기는 러바우드법이라고 그러죠. 그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에 러바우드법이라고 소개를 하신 분, 본인의 스승이 하셨던 반죽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저 그걸 쓰고 있는데,
뭐 이런 발효종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무반죽법을 쓸 거기 때문에 전체 혼합되는 정도 수준으로만 반죽을 합니다. 손으로 만져보는 게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데, 그 스크래퍼나 장갑을 끼고 반죽을 하면 느낌이 좀 잘 안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맨손을 많이 만져보시고 골고루 섞였는지 손으로 느낌이 이렇게 그 반죽이 옵니다. 이거 밀가루가 뭉친 부분, 물이 뭉친 부분, 르방이 뭉친 부분, 그런 거에 좀 느껴가면서 혼합만 되면 2, 3분 정도 하고, 지금 그 다음에 30분 기다릴 겁니다. 소금 반죽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제가 놓친 게, 아까 물을 좀 넣어줬어야 돼요. 제가 지금 9g 정도 물을 넣어주는데 놓쳐서 지금 이번에 한꺼번에 다 넣을게요. 약간 반죽은 처질 것 같아요. 바시나주 하듯이 물을 조금씩 나눠서 잘 섞이고 흡수율도 높여주기 위해서 조금씩 나누어서 섞어주시는 게 좋고요. 한 3에서 5% 정도의 물 선에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발효종에 들어갔어야 될 물하고 소금에 들어갔어야 될 물이 다 같이 들어가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반죽이 약간 처진다고 그러죠. 약게 눌리듯한 이렇게 뽕긋하진 않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마 공정 중에 약간 처짐이 있을 거예요. 혹시 만약에 내 반죽이 그랬다고 하시면 그거는 수분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갔거나 반죽이 소화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양보다 많은 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런 거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온도도 상관이 있어요. 이게 72% 정도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반죽인데, 저 같은 경우는 29도 작업 온도거든요. 그래서 수분율 한 69% 정도에 지금 맞춰져 있는 거라서 그건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다리면서 소금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핑크 소금, 이거는 블랙 솔트. 이 전부 다 이런 락솔트라 그러죠. 락솔트 아니면 천일염 쓰시는데, 천일염은 뭐 다 아시니까 너무나 제가 소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파키스탄 락솔트입니다. 둘 다. 락솔트는 히말라야에서 오죠. 히말라야 산에서 채취하는 건데 그게 파키스탄에서 채취를 합니다. 전 세계의 락솔트는 거의 100%. 그 파키스탄에서 채취된 것 중에서 크고 덩어리진 것들이 이제 제거된 이렇게 가루, 덩어리를 채취하고 나면 이제 가루가 남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중에서 이렇게 분쇄 형태로 파는 소금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가공이 인도에서 가공된 건 인도 솔트, 영국에서 가공된 건 영국 솔트 해가지고 판매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파키스탄산으로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반느통인데요. 반느통 지금 이게 좀 큰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람수가 좀 평소보다 조금 요즘 많이 붓고 있어요. 식구들이 넷이라. 이 작은 거는 350g에서 500g 이하로 쓰는 건데, 그 700g짜리가 지금 이게 반죽에서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광목이나 소창으로 커버 하셔도 좋은데요. 제가 지금 없어가지고 이 사이즈가 제가 지금 천이 없어서, 이거는 헤어캡이죠. 헤어캡 쓰실 때는 재료상보다는 이게 식품업장에서, 해썹이나 식품업장에서 쓰는 용이 있어요. 그게 조금 더 보풀 먼지도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식품을 다루는 거니까 조금 그나마 좀 처음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확실히 보풀이나 이렇게 일어나는 게 적고 색소도 막 너무 과한 색소는 사용되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로 깔아서 오늘 큰 사이즈에서 보여드릴게요. 반죽이 너무 과하게 반내 많으면 발효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사이즈도 적당히 잘 골라주셔야 돼요. 지금 소금 반죽까지 해서 다시 30분 지난 거를 폴딩을 할 건데요. 코일 폴딩 많이 보여드렸죠. 이제 오늘은 제가 삼절접기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삼절접기 선택한 이유는 제가 수분이 좀 늦게 많이 들어갔고 반죽이 약간 처졌어요. 그래서 그냥 코일 폴딩보다는 조금 더 당겨주듯이 할 거라서 삼절접기로 보여드립니다.
물은 충분히 묻혀주시고요, 손에. 너무 흥건하면 이제 수분율이 달라지니까 그러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해주시고 이제 고르게 펴줍니다. 반죽은 뜯어지지 않게. 그리고 지금 이제 고르지 않은 부분들은 펴주시면서, 그리고 이게 곡물이 있는 것들은 구조가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어요. 글루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혀 있잖아요. 그거를 좀 자연스럽게 잡아주시면서 늘려서 그 3절 접기를 합니다. 지금 뭐 반죽이 잘 되고 반죽이 탱탱하고 수분율도 좋고 하시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코일 폴딩 하시거나 반죽 통에서 접어주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서 늘려 접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처럼 오늘 조금 수분율 선택이 좀 잘못됐다,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혼합이 좀 늦었다 하시는 분들은 3절 접기를 조금 더 많이 당겨서, 평소에는 코일 폴딩을 이 정도까지는 안 늘리잖아요. 라미와 코일 폴딩의 중간 정도. 지금 2번 하는데요. 이 반죽은 곡물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글루텐을 과하게 안 잡을 거라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글루텐으로 들어가서 가벼운 빵보다는 이 곡물의 영양을 좀 흡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제일 포커스를 맞췄어요. 무반죽이 가장 좋고요. 그 곡물이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게 호밀, 아마씨, 해바라기, 보리가루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대로 들어갔을 때보다 우리가 곡물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식이섬유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위해서 천천히 분해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글루텐을 많이 안 잡 대신에 적당하게 반죽 구조가 형성되는 정도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 3절 접기 하시는데, 지금 2번째부터는 모양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성형할 때까지 영향이 되니까요. 최대한 이 통하고 반죽 모양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 위에서 이렇게 말아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금 오늘은 조금 더 당기고 있어요. 반죽이 잘 됐으면 이렇게 당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마셔도 됩니다. 약간 늘리듯이 당기는 것까지는 안 하고, 그리고 모양을 좀 최대한 정돈해서, 이 이후로는 바로 성형이니까 좀 모양이 매끈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동그랗게 정리해 주시고 통에 담아주세요. 기공은, 저거는 지금 손으로 저렇게 약간 찢듯이 해서 터쳐도 되고, 바늘로 찌르시는 분도 있고, 이쑤시개로 찌르셔도 되고, 어떤 방법이든 큰 기공은 좀 찔러서 살짝, 너무 꾹 눌러주지 마시고, 그러면 질겨지니까 그 부분이. 위아래 길쭉하죠? 위아래 길쭉한 게 나중에 성형할 때 3절 접기 할 때 옆으로 접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정사각보다는 옆으로 길쭉한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여기에서 제가 1시간 정도 발효할 거예요. 사실은 늦었죠. 뭐 다른 거 하다가 20분 더 걸려 지금 1차 발효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기공이 위에 2-3개 정도 올라와 있죠. 거의 끝나버렸어요. 저온 들어갈 건데, 지금 왜냐면 이 상태선 지금 성형해도 되는데, 제가 지금 성형할 시간은 안 돼서 1차 저온을 할 건데, 빨리 최대한 발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 끝났고요. 우리가 예상했듯이 지금 오늘 반죽 약간 1차 과발효입니다. 이따 반죽 결과 내상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구운 다음에도 구분이 됩니다. 성형, 제가 습식 성형 많이 보여드리는데, 좀 초보분들은 힘들어 하시고, 습식 성형 한다고 해서 반죽통에 덧가루를 안 뿌리진 않아요. 뿌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편하게 해보시려고 제가 한번 오랜만에 가루로 저 덧가루 써봤습니다. 이 덧가루는 박력 쌀가루, 그리고 호밀가루, 통밀가루 많이 쓰시는데, 저는 오늘 강력 밀가루 100%입니다. 더운 나라에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쌀가루나 호밀가루 이렇게 덧가루 좀 꺼내놓으면 상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좀 쓰다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차이점은 제일 큰 차이점은 맛이 차이가 있겠죠. 껍질이 쌀가루로 쓰면 좀 더 바삭합니다. 호밀가루로 쓰면 조금 더 구수하고요. 그리고 뭐 강력 밀가루는 뭐 그냥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덧가루 좀 뿌려주고, 옆 둘레가 최대한 뜯기지 않도록 안쪽으로 기울이면서 최대한 자리 만들어 주시고,
저절로 떨어질 수 있게 덮어줍니다. 지금부터는 기공도 이미 형성됐고 구조도 다 잡혀있는 상태라서 억지로 당기거나 억지로 누르면 그 부분은 찔겨집니다. 그리고 제가 반죽이 오늘 두 가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첫 번째는 수분이 갑자기 좀 많이 들어가서 약간 처졌고, 두 번째는 1차 과발입니다. 뭐 엄청 과발은 아니지만 약간 과발인 거 우리가 알죠? 이런 반죽들은 최대한 더 덜 만져야 됩니다. 지금 접어주기랑 작업할 땐 제가 일부 당겼죠. 좀 좀 구조가 좀 더 탱탱하게 잡히라고. 근데 이제 발효 끝났죠. 그리고 1차가 또 과발까지 있죠. 지금부터는 최대한 안 만집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성형했던 것보다 오늘 훨씬 덜 만질 거예요. 최대한 살살, 그리고 굴리듯이. 오랜만에 덧가루 하니까 덧가루 좀 너무 과해서 덧가루는 좀 털어주시고요. 덧가루는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어요. 근데 많이 하셔도 사실은 괜찮아요. 안 붙는 게 중요하니까. 털어가면서 대신 많으면. 그리고 살짝 당기거나 누르지 않을게요. 저희가 살살 성형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대한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야 질기지 않아요. 반죽이 생각보다 이게 구조 한 구석구석들이 예민해서 조금만 더 만지면 그 부분은 먹을 때 딱 느낌이 여기는 내가 잘못 만졌구나 싶어요. 그냥 이대로 담을 겁니다. 여미는 것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살짝 제가 이렇게 담아서 여미는 것도 최대한 조금만, 딱 그 자리만. 보통 옆에서 막 당겨서 스티치 여미는 걸로 막 여미잖아요. 저도 물론 수분율에 따라서 반죽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오늘은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은 제가 수분율도 조금 마지막 마시나주 수화가 좀 덜 된 상태였고 1차 과발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끝부분만 살짝. 그래야 바닥 끝까지 맛있고 질기지 않게 먹을 수 있어요. 끝만 여며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곡물이 이렇게 살아있는 이렇게 보이는 입자가 있는 것들은 그 부분도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1차 오늘 저온을 해드리는 이유는 좀 다양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1차, 2차 뭐 저는 그때 상황에 맞게 하는데 스케줄에 따라서 1차 저온, 2차 저온 선택은요, 저는 가장 우선은 스케줄을 보시라고 해요.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맛.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맛이 더 중요하지만 스케줄하고 맛 순서대로 선택해 보시는 게 좋고요. 옆에도 붙지 말라고 덧가루 뿌리고 2차 발효하겠습니다. 2차 발효는 지금 1시간 정도인데 저 같은 날씨가 더워서 30분은 나중에 냉장고에서 했어요. 보통은 40분에서 1시간 상온하고 마지막에 약간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두시기도. 2차 발효 보시면 살짝 눌렀는데 손톱 자국 말고요. 누른 자국에 자국만 남아있는, 기공이 표면 바닥까지는 찾겠다 충분히, 이런 느낌일 때 2차 발효 끝입니다. 오늘 2차는 잘 됐어요. 1차가 문제지. 2차는 잘 됐고요. 이걸 결과해서 나중에 보여드릴게 확인이 될 거예요. 전 직화입니다. 아시겠지만 5분 충분히 예열해 주시고요. 저도 직화 지금 옆에서 바글바글 예열 충분하게 냄비 기준으로 약 300도 정도 기준으로 지금 예열되어 있고, 중앙 온도는 한 280도 정도. 그 반죽이 약간 처졌을 때는 깊게 낼 거예요. 이것도 쿠프 제가 뭐 잘 내진 못하는데, 반죽이 수분율이 낮거나 그 수화가 잘 되거나 탱탱할 때는 살짝 빠르게 그어줄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것도 빠르게 그어야 되는데 제가 빠르게 그는 건 저는 잘 못해서 그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깊게 강하게 내줄 겁니다. 반죽이 약간 처져 있고 1차 약간 과반 상태여서 깊게 강하게 쿠프를 내줬습니다. 자, 그리고 직화해서 이게 지금 반죽이 조금 커요. 그래서 17분 정도 굽고 5분 정도 뜸을 들일 겁니다. 오븐에서 굽는 분들도 적당 자기 오븐에 맞춰서 시간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 뜸을 들인 이유는 좀 더 내부가 촉촉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겉표면 좀 더 저희가 밥 뜸들듯이 밥이 좀 더 밥알 쫀득하듯이.
빵은 갓빵입니다. 제 지금 우선 바로 저 무조건 요새는 무조건 바로 먹어요. 구운 다음에 무슨 빵이든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삭바삭하죠? 바로 구워서 우선 먹을 거예요. 이게 빵을 전부 다 바로 먹을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만약 안 된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영상 찍는다고 좀 일찍 구웠어요.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 식구들이 먹을 거라서 진짜 맛있습니다. 이 끝은 무조건 바로 먹어야 돼요. 저게는 지금이 제일 맛있습니다. 이게 잘라주면 이게 또 이게 잘라주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뭐 혼자 먼저 먹으려는 보다 이렇게 잘라주면 한 30분이나 1시간 후에 저 양이 옆으로 과한 수분들이 좀 빠져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상태에서 좀 뭐 나머지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어요. 겉바 속촉을 최대한 오래 즐기기 위해서. 물론 이제 저 상태로 오래 두면 안 되지만 제가 요즘 먹을 때 올리브오일, 버터, 소금, 후추, 마지막 후추입니다. 소리 아주 바삭하죠? 여러분도 맛있게 드세요.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